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 밤이었다. 회식이 끝나고 나온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겼고 지하철 막차는 진작 끊어진 상태였다. 나는 우산도 없이 건물 처마 밑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49세 인사팀 차장으로 일하며 2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 오늘도 어김없이 집에 가서 남편의 콧소리 소리를 들으며 잠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평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영업팀의 이준호 대리가 서 있었다. 혹시 택시를 같이 타도 괜찮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어려 있었다. 10년 후배인 그는 회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했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지만 항상 수줍은 듯한 미소만 짓곤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고 우리는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택시 안은 묘하게 고요했고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준호를 힐끗 바라보니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가끔 내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 같았다.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인지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다. 준호가 오늘 회식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는 작게 웃으며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드니까 회식도 예전 같지 않다고 대답했다. 평소 회식 자리에서 나는 항상 선배로서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기운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자 그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며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남편은 나를 그저 집안일하는 사람, 월급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다. 나는 고맙다며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택시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창밖 네온사인들이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다. 준호가 망설이다가 사실 자신이 회사에서 나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게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어떤 생각이냐고 묻자 그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일도 완벽하게 하고 항상 당당하고 우아해서 부러웠다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또 한 번 뛰었다. 이상했다. 단순한 칭찬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봤다고? 차가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췄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의 눈빛이 유난히 깊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름답다고. 특히 오늘 밤에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빗소리조차 멀어지고 택시 안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가 조용히 몸을 기울였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다. 20년 동안 남편과의 기계적인 키스만 했던 내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의 입술은 조심스럽고 간절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동안 모든 것을 잊었다. 나이도 결혼도 도덕도 오직 이 순간의 떨림과 설렘만이 존재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 역시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가 작게 사과했지만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게 괜찮은 걸까?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택시가 내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요금을 내려고 했지만 그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지만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만약 돌아본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샤워를 하며 오늘 밤의 일을 떠올렸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붉어져 있고 눈빛도 이상하게 반짝였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키스의 감촉이 입술에 생생히 남아 있었고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부터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요일 밤에 그 키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냥 실수였다고 생각하자. 술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키스에는 술 기운만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같은 일상이 펼쳐졌다. 직원들의 인사, 쌓여있는 서류들, 울리는 전화벨. 모든 것이 같았지만 내 마음만은 달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일부러 늦게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혹시 마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식당 입구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금요일 밤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 역시 평정심을 잃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내게로 향했고 나 역시 밥을 먹는 척하며 그를 의식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또 마주쳤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어서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숨막혔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그가 가까이 있으면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우연한 마주침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했다. 복사기 앞에서,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마치 서로를 찾고 있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 나는 야근을 하고 있었다. 인사평가 자료를 정리해야 했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밤 9시가 넘어서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러 탕비실로 갔다가 깜짝 놀랐다. 그가 혼자 커피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로 커피를 타며 말없이 서 있었다. 탕비실은 좁았고 가끔 그의 어깨가 내 팔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지난주 일에 대해 꺼내며 정말 죄송하다고, 너무 실례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괜찮다고, 이미 말했다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정말 괜찮은지, 혹시 불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말을 끊으며 정말 괜찮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탕비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그의 눈에 어려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사실 그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먼저 고백했다.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변했다. 놀라움과 희망이 동시에 스쳤다. 그가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나는 솔직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숨소리가 섞였다. 커피의 향기와 그의 향수 냄새가 뒤섞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내 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입술이 맞닿았다. 탕비실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금요일 밤 택시에서의 키스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했다. 키스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자 그가 내 귀에 속삭이듯 물었다. 왜 안 되는지, 누가 피해를 입는지.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불이 꺼진 회의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회의실에서 우리는 키스 이상의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터뜨렸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전율이 일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온전히 느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내 마음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과 마음을 맡겼다. 달빛 아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로 대화했고 진정한 결합을 경험했다.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선후배 사이를 유지했지만 야근하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빈 회의실에서 만났다. 때로는 근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생생해졌고 피부도 더 윤기가 났다. 2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준호와의 시간은 마치 꿈만 같았다. 그는 나를 여신처럼 대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였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호텔방에서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모든 게 좋다고, 목소리도 향기도 웃는 모습도 다 좋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나 역시 그가 좋다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그가 정말이냐며, 그럼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들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휴대폰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김민정이었다. 대학 동기이자 후배였던 민정과는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오랜만이라며 밝게 인사하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갑게 응답하며 안부를 물었다. 민정은 잘 지낸다고 대답하면서도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남편 때문이라며 요즘 행동이 이상해서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민정은 요즘 남편의 야근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나가고 표정도 이상하다고 걱정스럽게 설명했다. 민정의 말을 들으며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그녀의 남편이? 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었다. 민정은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한다며 이준호라는 이름을 말했다. 혹시 내가 같은 회사라서 알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호.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민정의 남편이었다. 민정이 내 반응이 없자 왜 말이 없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생각해보니 그 이름이 익숙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이 혹시 같은 회사냐며 남편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민정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다. 그럼 그가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지? 설마 일부러?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 그가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날 회사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나는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그가 오늘 시간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차갑게 얘기할 게 있다고 대답했다. 그 저녁 우리는 평소와 다른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물었다. 김민정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니 확신이 섰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다. 맞다고, 민정이가 자기 아내라고.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다. 나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기혼자인 줄도 몰랐고, 하물며 내 후배의 남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죄송하다며 처음에는 말할 기회를 놓쳤고 나중에는 말하기가 무서웠다고 변명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절망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신은 대학 때부터 나를 사랑했다고. 그렇다면 민정과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듯 물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정을 통해서라도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랬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20년 동안 나를 짝사랑해왔고 그 때문에 민정과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친 소리라고 소리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이제 끝이라고 선언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민정에게 잘해주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친구의 남편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가 나를 20년간 짝사랑해왔다는 고백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그냥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의 그의 눈빛과 손길을 생각하면 그것이 거짓일 수는 없었다. 너무나 진실되고 간절했으니까. 동시에 민정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가장 친한 후배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민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요즘 남편이 더 이상해졌다며 맨날 멍하니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게 물어왔다. 민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아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냥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민정의 순진한 걱정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호와 나는 서로를 피했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짧게 나누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간절함이 느껴졌고 나 역시 그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사랑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을까? 금요일 저녁 나는 야근을 하고 있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그 생각만 났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다. 한 주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내가 차갑게 뭐하러 왔냐고 묻자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나는 할 말 없다며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가 내 책상 앞에 와서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자신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20년 동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절절하게 고백했다. 나는 그만하라며 그의 말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며 끝까지 들어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민정과 헤어질 거라고.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며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고 민정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나와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나는 미쳤냐며 민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냐고 소리쳤다. 그는 지금처럼 속이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게 낫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말에 화가 났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만 생각하는 소리라고. 민정은 어떻게 하냐고. 그 애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안다며 하지만 자기 마음은 이미 나에게 가 있다고 절규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민정을 배신할 수 없다고. 그러자 그가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이대로 끝낼 거냐고.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를 포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민정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라고 말했다. 그 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며 자기 마음은 이미 나의 것인데 어떻게 하냐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순간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만약 지금 그를 안아준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갈 것 같았다. 나는 작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다며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뒤돌아봤다. 나는 그에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떠나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민정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다며 무척 기뻐하는 목소리였다. 요즘 자기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꽃도 사오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들떠서 이야기했다. 민정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준호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래 다행이라고 대답했다. 민정은 정말 고맙다며 지난번에 상담받은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민정 얘기를 할 때마다 행복해 보였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나도 자연스럽게 응답했다. 내가 요즘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좋다며 아내와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나는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가 조용히 내 덕분이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었다.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있었다. 나 역시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았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다시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준호와 나는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현실의 행복을 찾아가려 한다. 준호야, 고마웠고 미안했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는 모든 것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과거의 아픔도, 죄책감도, 그리고 아쉬움도 새로운 시작이었다.